봅시다. 자, 1번에 2번, 2번에 5번, 3번에 1번, 4번에 5번, 5번에 1번, 6번에 4번, 7번에 5번, 8번에 5번, 9번에 3번, 10번에 3번, 11번에 4번, 12번에 1번, 13번에 1번 3번, 14번에 3번, 15번에 4번, 16번에 5번, 17번에 3번, 18번에 4번, 19번에 5번. 얘도 질문. 7번. 이 소설을 한 명이 서술자가 서술하는 방식으로 바꿀 때의 효과로 알맞은 것은? 이거 몇 번 골랐어? 7번? 이거 인물의 내면 심리를 좀 더 잘 알게 된다. 이거는 우리 아까 시점 얘기했었지. 1인칭 주인공 관찰 다 하고 뭐 전적 각각 3인칭 관찰자 얘기했지. 그러니까 관찰자 시점인 경우에는 관찰자는 내면이 드러나질 않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모르는데 뭐 주인공이나 아니면 뭐 전지력 작가 시점으로 바뀌어. 그럼 이 시점들은 나의 심리를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서술자가 한 명이 바뀌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오케이? 관찰자는 심리를 모르니까 내면을 모르는 거고, 주인공이나 전지력 작가는 우리가 내면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만약 관찰자 시점이 뭐 주인공이나 전지력 작가 시점으로 바뀌면은 3번이 맞는 말이고, 5번 보면은 지금 이 소설은 이거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은 0과 1 서술자가 2명이었지. 서술자가 2명이었는데 이제 한 명으로 되니까 한 인물의 관점에서 한 사건을 바라보게 되겠지. 그치? 왜냐하면은 이 소설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인데 이게 어떻게 됐어? 이게 교차가 일어났잖아. 그치? 서술자가 2명이었어. 0의 내면도 보고 1의 내면도 보고 둘 나왔지.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이 교차가 되지가 않고 혼자가 있다? 그럼 한 명한테만 집중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넘어와서 다음 10번. A에서 아버지가 느꼈을 심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A는 내가 그거 한 거네. 내가 장원을 한 거. 이건 몇 번 했어? 야, 1번, 2번, 4번, 5번이 다 똑같은, 그치? 그치? 이거는 다 넘어갈게. A는 다음 몇 번? 12번. 기업에서 미용 중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거 뭐라 그랬어? 용어로? 그치, 복선이지, 복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복선을 찾으라는 말이야. 그치? 복선을 찾아라. 그러면은 여기서 복선이 뭐야? 이건 몇 번 골랐는데? 3번. 이거는 이제 설명을 했었지. 124번이었다. 근데 124번. 그러니까 번호에 대한 어떤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 번호에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가 있겠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 얘기했어. 얘도 넘어가고. 몇 번? 16번. 다의 사건을 통해 A에게 나타난 변화로 알맞지 않은 것. 다의 사건. 자, 그런데 여기부터 뭐 이건 몇 번 골랐어? 2번. 자, 다의 사건이 뭐야? 그러니까 지금 그거지. 이건 지금 다 누가 얘기하고 있어? 0이랑 1 중에 0이 이야기하고 있지. 자, 0은 내가 그린 그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잖아. 그지? 이걸로 인해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항상 자신의 실력에 대해 의심을 하고 어떤 그림을 그리던 간에 나는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화가인 백성규가 되었었어. 그치? 기억나? 그래서 답은 5번이지. 고마움이 아니라 부끄러웠었잖아. 그래서 그 아이가 지나갔을 때, 그 여자애가 지나갔을 때, 강당에서 지나갔을 때 눈을 감았다 그랬지. 그래 10걸음쯤 지나가서 그때 눈을 떴다. 부끄러움, 죄책감 얘기했었어. 그리고 18번 기억의 이유.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면서 왜 이렇게 느꼈냐? 이건 몇 번 했어? 1번.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면서. 이거는 그때 얘기했었지. 왜 이런 통증을 느꼈냐? 나라는 사람은 어쨌든 3학년 때 4학년 이상이 나가는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탄 좀 나름대로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4번 선지는 결국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나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만났다는 거야, 이 얘기가. 오케이? 그 다음에 19번. 이건 몇 번 했어? 그러니까 서로의 장점을 인정해 줘야 한다라고 하기에는 뭐 다양성은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장점이 확실히 아닌 게 지금 이 니은은 1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1이 0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잖아, 그지? 근데 그 장점을 인정해 주는 거랑 크게 상관이 없지. 그래서 답이 5번이다. 이 글의 주제는 순간의 선택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같은 경우는 그 실수를 굳이 바로잡지 않았잖아. 그렇게 해서 그냥 지금까지 쭉 그렇게 살아왔었고 자기 인생에 만족을 하면서 0 같은 경우는 그 사건 이후 매 순간 노력을 하게 됐지. 그러니까 매 순간 노력을 하겠다라는 게 자기 선택인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만나면은 두 가지가 있어. 더 열심히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뭘 것 같아. 그렇지, 포기지. 그러니까 선택을 한 거야. 0에 나는 더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답이 5번이다. 오케이. 됐고, 자 이제 오늘 문학을 볼 건데 오늘 문학은 조금 필기할 게 많아. 교재는 140페이지. 140페이지에 오늘 배울 게 춘향전을 할 건데 우리 지금까지는 좀 현대 소설을 했었어. 근데 이제부터는 고전 소설을 배울 거야. 고전 소설. 그러니까 옛날에 쓰여졌다는 거야, 말 그대로. 그래서 일단은 고전 소설 대부분의 특징인데 어쨌든 뭐 시점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어쨌든 소설을 볼 때 계속 할 거니까 시점에 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자면은 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그럼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 아까 뭐 얘기했었어 우리?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 그치? 그러니까 작가가 모든 걸 안다잖아, 그치? 전지적인 작가야. 모든 걸 다 아니까 인물의 심리도 알고 사건의 뭐 어떤 방향과 어떤 걸 다 알고 그리고 나서 얘가 3인칭 시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소설 밖에 서술자가 존재한다까지 우리가 한 번에 쭉쭉쭉쭉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설을 보면서 어떤 주제 같은 걸 크게 다루진 않았었어. 왜냐하면 보통 읽으면서 조금 깨닫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좀 명확해. 그러니까 이걸 읽고 너네는 이걸 느껴라고 작가가 의도를 하고 쓰는 글들이야 다. 그래서 주제를 볼 건데 춘향전 읽어본 적은 있어? 읽어본 적 없어? 내용은 그럼 아직 내용은 몰라? 대충? 아무튼간에 자 이거는 일단은 주제 자체로는 일단은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이 주제이긴 해. 이게 주제인데 우리가 얘네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표면적인 주제라고 얘기를 해. 표면적 주제는 요 남녀 간의 사랑이다. 표면이라는 게 뭐야? 표면. 겉, 그치?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이야. 춘향이와 어떤 이몽룡이라는 그 남녀 간의 사랑이 주제긴 한데 이 둘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냐 작가는 일단 첫 번째로 신분 상승의 의지가 있지. 이런 거는 우리 조금씩 읽으면서 한 번씩 다 읽으면서 어떤 내용, 어떤 부분에 이런 게 드러나는지 확인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있는 게 이때 막 백성들을 괴롭히는 관리들을 우리가 탐관오리라고 했어. 그래서 탐관오리에 대한 저항이 있다.
얘를 우리가 표면이니까 표면은 거치라 그랬지. 달을 이자를 써서 이면적이라고 해. 이면적인 주제. 이면적인 주제로는 이런 신분 상승의 의지와 판단 우리에 대한 저항이 드러난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좀 고전 소설과 좀 여러 가지 특징인데 이건 공통된 특징이야. 좀 여러 소설들의 공통된 특징인데 이것도 다음 주가 아니구나. 이번 주 수업에 한번 다시 볼 거야. 이 다음 수업 때 배울 내용 어차피 고전 소설이라서. 근데 미리 얘기를 해주면은 특징. 일단 편집자적 논평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그냥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서술자가 어떤 소설에 개입을 한다라고 일단 생각만 해도 이거는 어떤 부분이 그런 건지 한 번씩 본문 보면서 할 거니까. 그리고 나서 확장적 문체가 있는데 이게 그냥 말을 이렇게 해서 그런 거지.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나는 그냥 걸음을 걸었는데 그 걸음을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는 거야. 과장되게 막 깃털처럼 가렵고 구름 위를 걷는 듯하게 하면서 꽃밭을 걷는 것처럼 나는 걸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줄이는 거야. 그냥 나는 걸어갔다는데 이런 식으로 좀 과장하고 되게 막 장황하게 좀 늘어놓는 거. 그래서 그 장면을 좀 극대화하는 서술 방식을 우리가 확장적 문체라고 한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거 해학과 풍자가 있어. 해학과 풍자. 해학과 풍자가 있는데 해학과 풍자는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 문제가 많이 나와요. 헷갈리기도 많이 헷갈려. 해학 풍자. 그냥 공통점으로는 둘 다 웃음이 키워드야. 웃음을 유발해. 해학적 표현이든 풍자적 표현이든 그걸 봤을 때는 웃음이 나온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차이점. 이 풍자 같은 경우 있지. 제일 중요한 거. 이 풍자 같은 경우는 얘는 비판이야. 비판. 비판적 웃음. 이게 제일 중요한 차이점. 그러니까 해학은 조금 좀 따뜻한 시선으로 보는 웃음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거의 차이점이 막 명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거는 풍자는 비판적 웃음이야. 그러니까 비판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풍자는. 오케이? 이게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이거의 갈래를 보면은 그러니까 좀 디테일한 갈래를 보는 건데 갈래는 뭐 소설이겠지. 근데 그 소설 중에서 어떤 소설이냐? 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고전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을 나누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만약에 별 차이점이 없으면은 그냥 소설이라고 불렀겠지. 아무튼 이 고전 소설의 좀 특징은 우리가 인물을 봤을 때 현대 소설에서는 나빴던 애가 착해질 수도 있지, 그렇지? 착했던 애가 흑화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형적 인물이라고 그래. 전형적. 그러니까 착하면은 쭉 착하고 나쁘면 쭉 나빠. 생긴 게 딱 얼굴 관상만 봐도 우리가 안다는 얘기 있잖아. 착하게 생긴 사람은 착해. 나쁘게 생긴 사람은 나빠. 그걸 우리가 되게 대표한다 이런 걸 전형적 인물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평면적이라고 해. 평면적. 그냥 쭉 종이처럼 그냥 평면이다. 평평한 거지. 그리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입체적 인물이라고 해요. 조금 뭐 복잡한 그런 거. 그런 거 이제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 그리고 나서 아까 이 춘향전 얘기하면서 고전 소설에는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랬지. 그 의도를 우리가 이제 교훈이라 그래. 교훈. 그래서 교훈적 이야기가 있다. 고전 소설의 특징은 교훈적이다. 단순히 그러니까 재미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이걸 읽고 어떤 교훈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춘향전 얘는 원래 원본이 판소리야. 판소리. 그러니까 노래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판소리가 이렇게 소설로 되는 거를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는데
판소리계 소설. 대표적으로 뭐 흥부전, 뭐 토끼전 이런 거 있지. 그런 것들, 뭐 심청전 이런 것들 다 판소리계 소설이라 그래. 그러니까 노래가 글이 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노래가 소설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거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운문체와 산문체의 혼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또 운문체가 뭐고 산문체가 뭔데?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별거 아니다. 운문체는 그냥 운율이 느껴지면 돼.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얘는 운율이 느껴지면 되는 거니까 대표적인 거로 시 있지. 그냥 시 같은 거 이게 운문체야. 운율감이 느껴지는 거. 그럼 산문체는 그냥 줄글이다. 근데 소설이니까 당연히 줄글 형식이겠지, 그지? 근데 판소리는 노래였잖아. 그래서 그냥 운율감과 이런 줄글이 느껴진다. 이게 특징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게. 그리고 나서 뭐 다양한 이본이라고 하는데 아까 다를 이자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냥 결말이 다 달라. 그러니까 조금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거야. 왜냐하면 이게 노래를 소설을 만든 거니까 누구는 이렇게 사람마다 기억이 다르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내용이 다른 것도 있고 결말이 다른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이본이 존재를 한다가 주요 특징이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거 하나씩 이제 내용을 보면서 같이 볼 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 솔직히 전지록 작가는 춘향전이 딱히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어차피 읽으면서 숫자가 다 안 나오니까 춘향이나 뭐 몽룡이의 그런 속마음도 알 수 있으니까 다 알 수가 있는 거고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봐봐 주제가 하나가 아니지.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단순한 사랑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속을 알고 봤더니 신분 상승의 의지와 탐관 놀이에 대한 적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주제이 두 가지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고전 소설이나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들 이런 것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보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서 본문 같이 볼게. 자, 앞부분 줄거리. 자, 나범수사의 아들 이몽룡은 광안루에서 그네를 타는 퇴기월매의 딸 성춘향을 보고 첫눈에 반한다. 이몽룡은 자신이 부리는 방자에게 성춘향을 데려오라고 시킨다. 방자는 성춘향에게 다가가 이몽룡의 뜻을 전한다. 그래서 이제 이몽룡이 방자한테 춘향한테 말 좀 걸어와라, 말 좀 걸고 데려와라, 내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춘향이 대답하래. 네 말이 당연하나 오늘이 단오날이다. 단오날은 음력 5월 5일이고 그냥 그네를 타는 풍습이 있었어. 그래서 그네를 타는 춘향의 모습을 보고 이몽룡이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비단 나쁜 일이야. 다른 집 처자들도 여기 와서 그네를 탔을 뿐 아니라 서로 내 말을 했을지라도 내가 지금은 기생이 아니니 예사처녀를 함부로 부를 리도 없고 부른다 해도 갈 리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생이 아니니 이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서 여자 주인공은 춘향인데 이 춘향이는 아버지는 양반이야. 근데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야. 자, 그러면은 조선시대에서 아빠가 양반이고 뭐 어머니가 노예였어. 노비. 그러면은 자식의 계급은 어떻게 돼? 노비가 되지. 그러니까 춘향이는 기생의 신분이긴 하지만 근데 춘향이 스스로 뭐라고 해? 난 기생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 이런 데서 조금 춘향이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조금 뭔가 저항적인 이런 성격을 좀 알 수 있는 거지. 자, 다시 이어서 당초에 네가 말을 잘못 들은 바라. 방자 별 수 없이 광안루로 돌아와 도련님께 여쭈오니 도련님 그 말 듣고 그리고 고전소설에서는 부르는 게 너무 다양해. 그러니까 이몽룡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도련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뭐 엄청 많아.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는 다 우리가 잘 체크해야 돼, 파악을. 자, 기특한 사람이로다. 말인즉 옳도다. 다시가 말을 하되 이리 하여라. 그럼 지금 이몽룡은 성춘향이 거절을 했잖아, 그지? 이몽룡이 방자한테 너 춘향이 좀 데리고 와라 했는데 춘향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거절을 했어. 그리고 나서 방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몽룡이 지금 마음에 들어요? 안 마음에 들어요? 화 안 났어. 화 안 났지. 오히려 마음에 들어 하지. 자, 방자 그 전가를 가지고 춘향에게 건너가니 그 사이에 제 집으로 돌아갔다. 자, 춘향어미 썩 나앉아 정신없이 말을 하되 춘향어미는 아까 월매, 우리 아까 앞부분 줄거리에 퇴기 월매의 딸 성춘향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월매를 얘기하는 거다 지금. 춘향어미는 썩 나앉아 정신없이 말을 하되 꿈이라 하는 것이 모두 허사는 아니로다. 간밤에 꿈을 꾸니 난데없이 연못에 잠긴 청룡 하나 보이기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였더니 우연한 일 아니로다. 자, 꿈을 꿨지. 꿈 몽자에 청룡이야. 용자. 그럼 몽룡이 된다.
자, 또한 들으니 사또 자제 도련님 이름이 몽룡이라니 홍자 용룡자 신통하게 맞추었다. 그나저나 양반이 부르시는데 아니 갈 수 있겠느냐? 자, 그럼 첫 번째로 양반이 부르시는데 아니 갈 수 있겠느냐? 이걸 보고 조선은 무슨 사회였어? 평등한 사회였어? 신분 사회였어? 신분 사회였어. 그래서 양반이 부르면은 가야겠지. 그것도 있고. 자, 두 번째로 그래도 거절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 그렇지? 근데 양반이 부르니까 갔다 와라 하는 걸 봐서 춘향이 어머니는 좀 신분 상승의 욕구가 있다 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어. 잠깐 다녀오라 하고 춘향이가 그제야 못 이기는 모습으로 겨우 일어나 광안으로 걸어갈지. 기억 부분 잘 보면은 자, 대명전 대들보의 명맥이 걸음으로 양지마당의 시향탁 걸음으로 흰모래 바다의 금자라 걸음으로 달같은 태도 꽃다운 용모로 천천히 건너간다. 자, 지금 이거는 결국에 춘향이가 그냥 걸어가는 장면이지. 춘향이 걸어간다를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길게 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겠어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확장적 분체야. 이런 게 뭔지 알겠지 이제? 그래서 기억에다가 여기다 확장적 분체라고 적어놔. 자, 다 보면 이제 하늘이 정하신 영분으로 우리 둘이 만났으니 변치 않는 즐거움을 이뤄보자. 이거 이몽룡이 얘기하는 거야 춘향이한테. 자, 춘향이 걷어먹어서 고운 눈썹 찡그리며 붉은 입술 반쯤 열고 가는 목소리 겨우 열어. 그러니까 눈썹 찡그리고 입도 좀 살짝 안 열고 이런 거는 지금 뭔가 춘향이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그지? 고운 음성으로 여쭤오되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려는 지하비를 바꾸지 않는다. 이건 무슨 가치관이야? 유교적 가치관이지. 그치? 그러니까 춘향이는 지금 유교적 가치관을 지녔다.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이 여기는 지워도 괜찮지? 그래서 춘향이는 유교적 가치관을 가졌는데 노란색으로 적어봅시다. 춘향이는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지조와 절개. 지조와 절개를 지킨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은 평생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나오잖아.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면은 지하비를 바꾸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도련님은 귀공자여 소녀는 천한 계집이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춘향이랑 이몽룡의 어떤 신분의 차이가 느껴지지.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장애물이 되는 거야. 둘의 신분 차이가. 오케이? 한 번 정을 맡긴 연후에 바로 버리시면 일편단심 이내 마음 독소공방 홀로 누워 하는 이내 신세 내 아니면 누구 읽고 그런 분부 마옵소서. 이제 넘어가서 자, 너 왜 우느냐? 여기는 또 이제 이몽룡 아빠가 얘기하는 거야. 자, 너 왜 우느냐? 내가 남원에서 평생 살 줄로 알았더냐? 내 집으로 승진하였으니 섭섭하게 생각 말고 오늘부터 짐을 깊이 꾸려 내일 고전 중에 떠나가라. 이몽룡이 지금 이 남원을 왜 떠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잠깐 남원에 사또로 부임을 했어. 그래서 남원에 내려왔다가 성춘이와 만나가지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했는데 아버지가 승진을 해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야 한양으로. 지금 그런 스토리야. 자, 이도령이 겨우 대답하고 물러나와 안채로 들어간다. 자, 사람이 위아래를 막론하고 누구나 어머니에게는 허물이 적으니 여기 밑줄 쭉 쳐봐. 자,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등장인물이야? 등장인물이 아니야? 등장인물 알지? 그럼 서술자겠지, 그치? 지금 서술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사람이 위아래를 막론하고 누구나 어머니에게 허물이 적으니 이런 거 서술자가 얘기하는 거 편집자적 동평 얘기, 서술자의 개입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몽룡이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어떤 뭐 어머니한테는 조금 나의 잘못 같은 것도 얘기를 잘 하니까 이몽룡이 어머니 찾아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이게 편집자적 동평,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이다 이 부분이. 그래서 니은 보면은 이도령이 울며 어머니에게 춘향의 일을 청하다가 꾸중만 실컷 듣고 나온다. 여기는 별 문제가 없잖아, 그치? 이거는 원래 그냥 이야기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문장이지. 그냥 보통 뭐 이게 현대소설식으로 만약에 풀는다고 치면은 뭐 이도령이 어머니를 찾아가 이것도 그냥 이 문장이 없어도 되겠다. 그냥 니은만 있어도 되겠지. 근데 지금 사람부터 허물이 적은 이게 이제 서술사적 개입이다. 편집자적 논평이다. 그래서 춘향 집으로 향하는데 서름은 기가 막히나 길에서 울 수 없어 참고 견디려니 속에서 두부짱 끓듯 하더니 춘향 문전에 당도하니 모든 슬픔이 통째 건더기째 보자기째 왈칵 쏟아진다.
자 이렇게 지금 같은 거를 반복을 하는 거지. 그치? 우리가 시에서도 운율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운율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결국에 리듬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리듬감은 어떻게 생길 수 있어? 그냥 비슷한 끝자리를 반복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비슷한 글자를 뭐. 그러니까 라임을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돼 편하게.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리자로 끝나는 말은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통째, 건너기째, 보자기째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지. 운율감이 느껴져. 그리고 지금 이 둘이 이별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슬퍼 막? 까히 그렇게 슬프진 않아. 그래서 이거를 해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도령이 아이고 얼마나 슬펐을까 우리는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 그지? 근데 보면서 이도령 불쌍해서 어떻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웃음이 살짝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게 해학적 표현이고 이런 게 우리가 지금 본 게 다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풀어보면은 8번이랑 8번, 9번, 8, 90 3개 풀기. 8, 90. 자, 8번에 2번, 9번에 3번, 10번에 5번. 크게 어려운 거 없었지? 넘어와서 142페이지. 자, 에고 이게 웬일이요? 이건 지금 춘향이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꾸중을 들으셨소. 길에 오시다가 무슨 분함 당하셨소. 서울에서 무슨 도시에 왔다더니 조부모상을 당하셨소. 정사하신 도련님이 이것이 웬일이요? 춘향이 이도령 목을 담수감고 치맛자락을 걷어잡고 옥 안에 흐르는 눈물. 그러니까 옥 안은 그러니까 옥 같은 얼굴이야. 그러니까 이몽룡이 잘생겼다라는 거지. 아름다운 이몽룡의 얼굴을 옥 안이라고 표현을 했다. 자, 흐르는 눈물 이리 씻고 저리 씻으며 울지 마오 울지 마오. 자, 울음이라는 것이 말리는 사람이 있으면 더 울게 되는 것이니. 이거 좀 아까랑 비슷한 거랑 있지 않았어? 이 문장 구조랑 비슷한 거. 뭔가 알려주려고 하고 있어, 그치? 그치,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난다, 여기서도. 이것도 편집자가 문장 서술자의 개입. 그래서 이도령 기가 막혀 더욱 설깨운다. 자, 춘향이 화를 내어 여보 도련님 우는이 보기 싫소. 그만을 보고 까닭이나 말하시오. 자, 서로 피차 기가 막혀 애틋한 그리움에 이별 못 떠나는지라. 도련님 모시고 갈 후배 사령이 나올 적에 홀떡홀떡 들어오며 도련님 어서 행차하옵소서 안에서 야단났어. 사또께 없어. 여기서 말하는 사또는 이몽룡의 아버지. 도련님 어디 가셨느냐 하옵기에 손이 여쭙기를 놀던 친구 작별차로 문 밖에 잠깐 나가 계시노라 하였사오니 어서 행차하옵소서. 말 대령하였느냐 마침 말 대령하였어. 자, 백만은 떠나자고 길게 울고 미인은 이별을 애서 기억에 옷깃을 잡아 끄는구나. 말은 가자고 내굽을 치는데 춘향은 마루 아래 툭 떨어져 도련님 다리를 부여잡고. 그러니까 지금 말은 계속 가자 가자 하고 있는데 춘향이는 가지마 가지마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말이랑 춘향이의 모습이. 그래서 좀 이런 게 대조를 통해서 이별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야 이게. 그러니까 막 가기 싫은데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별의 슬픔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날 죽이고 가면 가지 살리고는 못 가고 못 가느니. 지금 춘향이가 가지 말라 그래, 가라 그래? 가지 말라 그러지. 근데 이때 좀 옛날에 여성들은 자, 남자가 온다고 하면 오는 거고 간다고 하면 가는 거잖아, 그지? 근데 춘향이는 어때 지금? 가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되게 적극적이고 저항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좀 신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사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좀 스킵이 된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에 이몽룡은 한양으로 가. 그래서 춘향이랑 이별을 하고, 근데 이제 춘향이가 있던 남원 마을에 새로운 사또가 들어오는데 얘가 아주 또 나쁜 놈이야. 딱 보면 이제 알 거야. 자, 오늘부터 이거는 사또가 얘기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변사또 못된 애. 자, 오늘부터 몸단장 정의하고 수청으로 관행하라. 사또 군부 황송하나 일부 종사 바라오니 분부 시행 못하겠소. 그래서 지금 춘향이가 사또의 분부를 거절해, 거절 안 해? 거절했지. 이 거절하려는 이유가 이몽룡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뭐 두 명의 지아비를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오직 이몽룡만 바라보겠다. 지조와 절개가 드러난다. 그래서 사또 우서왈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계시기로다. 네가 진적 열려로다. 내 정절 굳은 마음 어찌 그리 어렵구나. 어렵느냐 당연한 말이로다. 그러나 이도령은 경성사대부의 자제로서 명문 귀족 사이가 되었으니 일시사랑으로 잠깐 노류장화하던 너를 일분 생각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변사또는 이제는 춘향이의 어머니가 기생이다 보니까 춘향이의 사회적 신분이 기생이란 말이야. 그래서 되게 쉽게 보고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이몽룡은 지금 저기 아빠가 잘 나가가지고 막 어디 되게 막 부잣집 도련님인데 잠깐 놀던 너를 계속 생각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너는 근본 정절이 있어 오로지 한 사람에게만 절개를 지키다가 홍안이 지는 애 되고 백발이 어지러이 늘어지면, 그러니까 네가 지조랑 절개를 지킨다고 해도 이몽룡이 찾아오지 않으면 자, 무정한 세월이 흐르는 물 같다고 탄식할지 불쌍고 가련한 게 너 아니면 네가 그랴. 네 아무리 수절한들 열몇포양 누가 하랴. 이렇게 지금 근데 춘향이는 그래도 끝까지 이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를 해. 그래서 화가 나서 변사또가 춘향이를 옥에 가두고 이제 때리는 거야. 곤장을 치는 거지. 자, 그래서 곤장태장 치는 데는 사령이 서서 하나 둘 세 번 만에 형장부터는 법으로 정해놓은 곤장이라. 형리와 통인이 닭싸움을 하는 모양으로 마주 엎겨서 하나 치면 하나 긋고 둘 치면 둘 긋고 무식하고 돈 없는 놈 술집 다 바람벽에 술값 뜯듯 그어 놓으니 한 일자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춘향이가 지조와 절개를 지켜다 매를 맞는 어떤 장면이야? 기쁜 장면이야? 슬픈 장면이야? 어떤 장면이야? 슬픈 장면이지. 슬픈 장면인데 조금 얘를 막 슬프게 표현하고 있지 않잖아, 그지? 닭싸움하는 모양으로 막 마주 엎어져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잖아. 얘도 해학적 표현이다. 춘향이는 저절로 서른겨우 맞으면서 우는데 일편단심 굳은 마음 일부 종사 뜻이 오니 일개형별 치옥신들 일년이 다 못 가서 일각인들 변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내 마음은 안 변한다 라는 거야. 어떤 고진 일을 당하더라도 모진 일을 당해도 내 마음 변하지 않는다. 자, 이때 남원부 한량이며 남녀노소 없이 모여 구경할 때 좌우의 한량들이 모질구나 모질구나 우리 굴 원님이 모질구나. 원님은 변사또야. 자, 저런 형별이 왜 있으며 저런 매질이 왜 있을까?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작가가 얘기하는 게 은근슬쩍 이 백성들이 얘기하는 척 해놓고서 이제 지배계층에 대한 좀 부당한 억압들이 있잖아, 그지? 이런 거를 이제 민중들의 반발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량들이 이런 대사를 치는 게 정말 그런 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작가의 의도가 좀 드러난다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직장사령 눈 익혀두어라 3문밖 나오면 급사를 줄이라 라고 지금 한량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춘향이 때리라고 시킨 사람이 누구야? 변사또지. 근데 지금 직장사령한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사또한테 뭐라고 못해. 그러니까 사또에겐 직접 화풀이 하지 못하고 직장사령한테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 두 분.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잘못한 사람은 변사또잖아. 그럼 문제에서 이 한량들이 변사또에게 뭐 화풀이를 하고 있다, 변사또를 원망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라고 해버리면 사실 그 선지는 틀린 거가 된다. 오케이? 넘어와서 얘는 7번, 9번, 10번 세 개 하자. 7번, 9번, 10번. 여기 어째 오늘 혼자 있으니까 하다가 혹시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봐.
7번부터 볼게요. 7번에 2번. 이거 판소리가 소설로 정착이 된 거지.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했어.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 특징으로 문문적인 요소랑 산문적인 요소 두 가지가 혼합돼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지. 자, 다음 9번 기억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거. 자, 기억 그 춘향이 매맞는 장면. 답은 5번이야. 5번. 5번에 5번. 일단은 1번부터 보면은 자, 반어적 표현 일어나지 않아. 그 다음에 2번 과장의 방법도 없어. 등장인물의 갈등 심화도 아니지 이거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배경 묘사도 나타나지 않아. 그치?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까지는 맞지만 독자의 안타까움이 아니지. 춘향이 매맞는 슬픈 장면을 해학적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어. 해학은 결국에 웃음이라고 했지. 그래서 안타까움 유발하는 게 아니라 얘는 웃음을 유발하는 거야 독자에. 그러니까 이 슬픈 장면을 보고 너무 깊게 빠져들지 않게끔 이렇게 웃음을 유발한다. 자, 5번 비유적 표현으로. 그러니까 얘는 비유적 표현이 약하긴 하지만 형리와 통일이 그 닭싸움하는 모양이라는 부분이 나오잖아. 그래서 기억에서. 그래서 이렇게 비유적 표현으로 비극적인 상황에서 웃음을 유발해 긴장감을 완화시킨다. 이게 5번 답이. 그래서 다음 10번 보면은 자, 윗글에서 보기의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 10번에다 2번이야. 2번. 자, 이런 문제가 되게 사실 알고 보면은 진짜 굉장히 허탈한 문제거든. 자, 보면은 밑줄친 부분이야. 그러니까 보기의 내용은 막 뭐 많아. 양반층의 언어, 뭐 서민층의 언어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뭐 양반층의 취향이랑 서민층 취향 많은데 밑줄친 부분인 거야. 결국에는 서민층의 취향에 맞는 내용이지. 그렇지? 그러면 이 보기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결국에 이 글에서 이 선지에서 서민들이 뭔가 조금 더 좋아할 만한 내용이 뭘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1번 보면 이몽룡은 양반계층으로 설정한 거. 양반이 이게 그치? 이몽룡 잘생겼다 그랬잖아. 도련님이. 그러니까 양반들이 봤을 때 좋아하겠지. 1번 아니고. 자, 2번 마을 사람들이 성춘향의 형벌에 반감을 느끼도록 설정한 것. 양반들은 좀 특권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양반들은 아니 사또가 때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어때? 아니지.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따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히려 서민층의 취향에 맞는 내용이 되는 거지. 뭐 한자어 같은 거나 뭐 4번은 애초에 그것도 아니고 5번 이거 절개를 지키기 위한 뭐 지조와 절개 이것도 유교적 인연인 거야.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다.